저는 그 미술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키리 작가는 정말 용기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몰랐기 때문에 되게 멋진 조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미토라고 하는 도쿄하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딱 중간쯤에 있는 곳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토 미술관의 큐레이터 선생님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현대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의 큐레이터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저를 와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리서치를 해주길 바라서, 저는 완전히 일본 사람도 아니고 딴 나라 사람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내 사랑 진이 작업 중에 고등학생 이 친구가 자기가 청소년으로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을 극단적인 유수능을 이용해서 산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은 풀릴 것 같다고 해서 둘이서 3190m의 기다랗게 산을 9시간 등정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친구가 10년 후에 올해 미토 국제영화제 총감독이 돼서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히라시마 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히라시마 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친구가 그 미토 미술관의 큐레이터하고서 같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저하고서의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내 사랑 진이란 작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방사능과 가까운 지역에 살니까 외국 사람들이 떠나고 싶거나 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씩 산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사랑 진 작업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작품은 뭐 해봤자 사진 2장이고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무엇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챌린지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서경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이지만 지금 디아스포라인이라는 거나 아니면 나의 서양 음악 수백이라는 이런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이 바라본 후쿠시마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이걸 제가 부딪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미토를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내 사랑 진이를 처음 제가 접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98년도에 영웅이라는 사진을 찍게 되면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영웅은 분당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에를 놀러 가면서 아파트 단지와 쇼핑몰이 끊임없이 반복된 거기에서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고서 폭주를 하던 중국집 배달부가 교통사고를 내는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건너가던 고등학생을 쳤는데 제가 이제 119를 부르고 그 고등학생을 보니까 오토바이에 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낸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둘이 똑같은 2학년인데 한 친구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몇 학년 몇 반 누구고 아버지 성함은 누구고 선생님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냈던 친구는 이렇게 여고생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서 욕을 하면서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119 구조대원이 와서 그 사고 냈던 친구 손을 잡으니까 하면서 그때서 애 얼굴에 표정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제가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누군가의 모습과 얘기를 담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학진을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장의 사진, 즉 현실과 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느린 비주얼로 천천히 바꾸면서 사실 모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받는 것을 주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었고, 이게 처음 대한공간 6부에서 2004년도에 보여질 때는 지금 옆에 깜깜한 방에서 사실 전 굉장히 일주 선언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같이 슬라이드 프로젝션을 전시하기 굉장히 힘든 것에 프로젝트도 중고로 구해주시고 찾아가지고서 해서 지금 슬라이드 듀플리케이션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되게 어렵게 작품의 원형을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2004년도에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대한민국 누구의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전시가 될 때 방명록이 있어요, 근데 제 위에 굉장히 과장된 표현과 함께 하트와 함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행복한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막 말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줄을 찍 긋고 누가 꿈이라는 것은 현실로 사진으로 이렇게밖에 구현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잘 보호합니다 라고 진도를 써놨어요. 근데 한 페이지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관점이 같이 놓여 있는 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제가 뭔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다. 사실은 저희가 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 때 뭔가 명제가 필요하고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선 꿈이란 명제하에 둘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저게 되게 재밌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항상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스폰서나 사실 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가지고서 남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건 사실은 제 스스로가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을 때마다 그 작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2개 나라에서 24명의 꿈을 실현시켰고요. 사실 그 중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이스탄불 비엔날레 측에서는 제 작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서 제가 누군가의 꿈을 사진으로 실현시켜주면은 아크뱅크라고 하는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내서 실현시켜주겠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훔쳐나가는 친구인데 수학선생님이 꿈이라서 얘가 시험만 붙으면은 실제로 수학선생님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은행에서 가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었고, 사실 이 작업을 통해서 작품 끝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저희가 작품 끝나고 나서 야, 네가 내 꿈을 맞췄어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었고, 아시아에서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주환의 꿈을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내더라, 에이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라는 용기를 얻었다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사실은 비주얼 아트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게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돈 주고서 빠이 하고 가면 될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뭔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서 제가 뭔가를 얻는 그런 것이 많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원더랜드 시리즈는 정말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그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과소평가, 그래 이게 뭐니? 이러면서 물었다가 뒤통수 맞는 경험을 애들로부터 하게 되고, 사진, 애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것과 사진이라는 것과 어른의 눈으로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게임을 풀듯이 이렇게 나갔던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